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급락했던 주도업종 자동차 화학은 오늘 눈치 보기를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휴일 앞두고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을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결국 장 마감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매수 반전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거의 2주 연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소연구원님께 외국인들 또 매수 마감하니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연구원님께서 이놈들 이러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수급이요. 오늘 장중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원 정도까지 매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해보니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이 부분 연구원의 시각에서 파악을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예, 아직까지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매집하고 싶은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 마감 종가로 계속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계속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들어온 가장 따끈한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짚어볼게요.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5%대 급락이었는데 요즘 엘피다에서 25 나노디램 개발 7월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수선합니다. 혹여 진짜 선수 쳐서 현실화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IT 이제 겨우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후반에 갈수록 낙폭이 깊어졌습니다. 신경 쓰이네요라고 지금 주식타임님께서 바로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두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이순복 주임님. 우리 이혜림 앵커님의 시청자와 발빠른 커뮤니케이션. 네,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엘피다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 머리를 좀 이렇게 흔들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12월 달에 엘피다에서 감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받을 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엘피다에 관련돼서 기술이 만만치가 않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엘피다에서 이번에 투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나노에 대해서 계속 좀 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격차라든가 선두를 빼앗긴다 그런 불안감보다는 역시 하이닉스도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상대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도주가 바뀔 그 타이밍에는 전 업종을 다 다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러한 이슈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예, 그 엘피다의 그 투자 양산 가능성이 어제 뉴스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기술력과 양산 가능성에 대한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한들 그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력이 없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보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엘피다에 비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공장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투자하는 규모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엘피다의 이런 소식이 실제로 투자에 그리고 양산에 이어질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재료에는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김우신 차장님이 하이닉스 버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라고 의견 주셨는데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시황부터 오늘 짚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쉬어갔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 시간에 1% 이상 하락입니다. 일본은 오늘 녹색의 날로 휴장입니다. 중국 볼까요? 한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던데요. 네, 지금 54포인트 하락 2,877입니다. 자, 이수복 주임님. 네, 미국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만 빨간색을 보였을 뿐 나머지 지수는 다 파란색으로 됐고요. 지금 미국의 시장의 공포는 이 공포지수가 8.6% 급등을 했는데 역시 지금 추가 테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제 유가 불안감도 좀 있고요. 다우지수가 그나마 빨간색 체면 유지를 하면서 니네가 아무리 도발 행동을 한다래도 우리 미국은 끄떡하지 않겠다는 체면 유지를 했지만 나스닥이라든지 S&P 나머지 지표들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을 좀 보자면요. 주도주의 변동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물론 기아차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 최대 이슈로 인해서 상승 반전을 했지만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왜 신용인가로 사실 들고 왔는데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순복 씨, 신용이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내주고 어느 정도가 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수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신용융자액이요. 4월 29일 기준으로 6조 8,787억 원인데요. 가장 수치가 많았을 때가 2007년도 6월 26일 날 7조 1,050억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07년도 그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신용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 매매처럼 어느 정도 신용이 높으면은 뭐 알아서 조정을 해주고 그 수치가 되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신용은 빚을 얻어다 쓴 매매이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 특히 이평선을 깨고 흔들렸을 때 많이 신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철저히 당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거를 개인이나 외인이 개인 매수 물량을 받기 위해서 심리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주식을 하는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관에서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템플턴에서 보유 지분이 계속 지금 줄이고 있으면서 환매 압박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오늘 H증권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더라고요. 최근 기관 매수가 유입됐던 조선, 은행, 건설, 증권업이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윗돌았다. 앞으로 기관의 행보를 주목하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증권업이 많이 올랐나요? 물론 건설업도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또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표현을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철저히 외면시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달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봤더니 지금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니면 LG화학, 호남석유 이렇게 지금 고점을 찍고 추세를 약간 떨어뜨리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장중에 정부에서 이제 신용 물량을 줄이라는 공문이 돌 것이다라는 이슈까지 보였는데요. 거기에 신용 종목이 4에서 8%까지 많은 종목들을 한번 봤더니 그 종목이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이면 사실 걱정을 덜 하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용 종목들이 역시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수익을 죽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가 하락하고 추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런 작은 종목들이 더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 잔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2,180 거래를 마쳤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평균 지지선이 한 2,150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 정도가 이탈되면 우리가 좀 하락 추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지선을 잘 딛고 좀 우리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시황분석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가 그 주제를 내일장 그 투자 전략 부분에서 사실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코스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60이 주간으로 봤을 때는 5주 2평에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일간으로 봤을 때는 20일 2평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2160포인트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수급선이 60일 2평인 2060포인트 정도까지 큰 하락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의 현재 갖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악재가 좀 더 붉어지거나 대외 변수가 나타났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큰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유가도 크게 하락했고 또 은 가격이 좀 폭락하면서 상품 시장이 좀 약세였잖아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분석해 오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은 가격이 폭락한 거는 사실 그 상품 거래소에서 증거금률을 3차례나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시황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밖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들을 일단 외국인의 수급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아마 업종 얘기보다는 좀 시황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외국인과 코스피 지수 최근 3개월간의 차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3월
1일 날 일본 대지진 이후에 외국인이 장을 끌어올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제가 기관 차트는 들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기관은 3월 11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향방이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달러원 환율 일간 차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거를 왜 들고 나왔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펀더멘털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밖에도 환차익을 노린 단기 자금들이 3월 11일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요. 3월 11일 날 일본 대지진 이후에 114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IB들이 1050원까지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다라고 봤을 때 현재 1065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15원밖에 차이가 남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빈 라덴의 사망 이후에 테러 위협 이런 식으로 대외 악재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사 모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쯤 차익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라도 이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한 번쯤 차익 실현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달러 약세 기조는 중기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맨 끝에 보시면은 이틀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양봉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차트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지금 5일 이평을 올라선 다음에 20일 이평까지의 상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74달러 선까지의 지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일시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그 모든 위험 자산들이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환차익 이후에 이런 네. 차익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라고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들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물론 종가 기준으로 조금씩 들어 올린다고 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외국인들 특이해요. 지금 이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장 막판에 이제 끌어올려 주는데요. 유로 달러나 아니면 지금 WTI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차트를 보시면 네.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계속 2010년도에 그 피그스 국가에 그런 이슈가 나온 이후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이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주가 흐름을 덧붙였으면 아마 똑같은 흐름을 나타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인 1.54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그 달러 인덱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이런 자금 이동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투기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특히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110달러가 무너지면 또 대세 하락이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하지만 103달러까지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셔야겠고요. 예. 103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상상글로벌 김호신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황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글쎄요, 많이 흔들렸죠. 종목들도 많이 흔들리고, 특히나 오늘은 전기전자든 자동차든 화학이든 그동안에 이제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들, 업종군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한다, 상승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견지를 하겠는데요. 우선 지지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2125포인트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2170포인트하고요. 2180포인트 사이에서의 이 상승 갭이 하나 나타났거든요. 그 상승 갭이 그동안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저점 2173포인트를 찍으면서 상승 갭이 어느 정도 좀 메꿔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서 다소 조금
하수권 하단으로 좀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상승 추세는 뭐 견조하다라는 의견에는 그 의견이다라는 부분은 역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예. 자, 옵션 만기 다음 주잖아요. 그 영향권도 분명히 있습니까? 옵션 만기가 지금 다음 주인데요.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내일 휴일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옵션 만기가 다음 주라고 보기보다는 오늘부터 실질적인 옵션 만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옵션 만기를 앞둔 주간에는요. 어떤 이런 종목들의 이런 그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커지지 않고 지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황소의 심리와 그다음에 조정을 기대하는 이 곰의 심리가 맞부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지수는 오늘도 뭐 한 0.9%밖에 안 밀렸습니다만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낙폭이 깊은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3%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우리 그 신용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신용융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2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배를 사용하게 된다면 추가로 1억 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총 2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형주고 우리가 눈에 익었고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라고 하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베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뭐 적게는 10%, 많게는 15% 정도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100%의 레버리지, 2배의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10%의 그런 조정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억 원에 10%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이 지금 이제 허공에 사라진 거죠. 일단 어쨌든 평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자산이 1억에서 8천으로 지금 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를 2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금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신용융자를 쓰시거나 뭐 어쨌든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손절매 라인이라든지 위험 관리 라인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특징은 이 주도 업종 자동차 화학에 대해서 대거 외국인 기관들이 다 같이 매도를 크게 났다는 건데 오늘은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 종목은 사고 이 종목은 팔고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를 하고 운수장비 업종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월 11일 날 일본 대지진 이후에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샀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사고 운수장비 업종을 팔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기관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물량을 넘기면서 그 밑에 있었던 전기전자 업종 계속해서 매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업종들이 외국인이 하다못해 전기전자 업종까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살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외국인이 누적으로 봤을 때 순매도로 돌아서지 않았던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도 어떤 업종을 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신다면은 향후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우신 차장님. 네. 오늘은 IT에 대한 염려가 좀 투자자분들께서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아침부터 뭐 25나노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왔죠. 에프다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에프다가 개발한 25나노급은요. 이미 삼성전자가 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20나노급에 비하면 아주 많이 뒤떨어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나노급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가 얼마나 더 작고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아주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개발한 20나노하고요, 엘피다가 개발한 25나노하고 5나노 차이밖에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5나노 차이의 갭을 좁히려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20나노급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미 그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이미 개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거기에 딱 발맞춰서 우리는 니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그러한 위치를 저는 확고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도체나 ITG 전기전자 업종이 뭐 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휴장입니다. 금요일 전망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참, 빈라덴 사망 이후에 폭풍 우려, 또 거기다가 다음 주에 오션 만기. 이렇게 갈 길이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또 하나의 재료가 된다면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미국 시장에 또 변동성을 확대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금요일 날 시장에서 한꺼번에 반영하면 아무래도 좀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강달러를 지금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가 5월 16일 날 정도가 예정입니다. 마감입니다. 지금 빈라덴이 사망하면 미국인들은 이 테러 위협에서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싶어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수를 다시 한번 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은 이런 빈라덴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차환 발행 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강달러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중순까지 미국의 강달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이럴 때까지 글로벌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어차피 뭐 시황은 내일 쉬니까요.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아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히든 챔피언 말씀드리면서 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제가 기억하건대 한 8,100원에서 8,200원인데 오늘 굉장히 상승하면서 9,000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글쎄 아직 시세 분출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제 매매 원칙으로는 한 달에 한 10% 정도 수익 나면은 내 보유 비율 한 10%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 왜 이순복 씨는 종목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종가가 9,190원에 끝났는데 저는 일단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머지 혹시 가지고 계시고 분들은 좀 알아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호신 차장님. 네. 네, 전략 세워주시죠. 전략은 뭐 기본 전략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2125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틀 동안에 그런 변수가 있죠. 오늘 저녁 때 해외 시장, 그다음에 내일 저녁 때 또 해외 시장 이틀 동안의 변수가 있어서 금요일 날 아침에 갭 하락을 동반할지 뭐 갭 상승을 동반할지 지금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런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요, 2180포인트 정도면은, 박스권의 하단, 그 다음에 2220포인트 정도가 되면 박스권 상단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박스가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염두를 해본다면은, 작게는 2180, 위에는 2220 정도의 그런 박스권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2180포인트가 하단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폭만큼 내려주시면
2180에서 2100 한 50, 60 정도 폭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 폭이 밑으로 이탈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2180 정도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상상클럽 파이널콜의 김호신 차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